크로코다일은 왕하 7무의 중 한 명이며 루피와 가장 먼저 맞붙은 7무의입니다. 물론 미호크가 7무의 중 가장 먼저 등장하여 조로와 싸우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는 미호크와 조로의 실력차가 너무나도 극심하여 싸움이라기보다는 미호크의 일방적인 양악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자들은 7무의로서 가장 먼저 적이 된 인물은 크로코다일이라고 말합니다. 크로코다일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현상금 8,100만 베리를 달성하였고 세계정부에서는 크로코다일의 잠재력과 자질을 인정하여 7무의가 되라고 권유하였고 크로코다일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20대의 7무의가 되어 루피에게 깨지기 이전까지 약 20년간 7무의로 군림하며 이름을 떨쳤습니다. 또한 루피에게 두 번이나 패배를 선사한 인물이었기에 독자들 사이에서도 일부가 연재될 당시에는 강자로 인식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7무의의 멤버들이 모두 공개되고 7무의들의 강함이 자세하게 드러난 이후에는 크로코다일이 7무의 치고는 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잘 쳐줘도 중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크로코다일이 복용한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 모래모래 열매입니다. 그래서 크로코다일은 모래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으며 모래 폭풍을 만들거나 모래를 밀집시켜 공격하는 활용도를 보여주었으며 사람을 기근 상태로 만들어 죽여버리거나 수분을 모조리 빼앗아버리는 위험하고도 강력한 기술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의 주거지는 알라바스타인데 알라바스타는 사막마을이기에 알라바스타에선 크로코다일의 전투력이 더욱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래모래 열매는 공격력과 활용력만 놓고 본다면 자연계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액체에는 타격을 당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피는 물을 묻히거나 피를 묻혀서 크로코다일을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 크로코다일을 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만약 크로코다일이 모래모래 열매가 아닌 다른 자연계 악마의 열매를 먹었더라면 루피가 그 당시에는 패기가 없었기에 크로코다일을 타격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크로코다일 입장에서는 열매 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군 잡졸 같은 약자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사실상 신세계의 거의 모든 인물이 무장색 패기를 다룰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자연계 악마의 열매의 방어 능력이 큰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크로코다일은 모래모래 열매가 액체의 타격을 받는 것이 과거처럼 큰 약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코다일은 알라바스타를 흡수하여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략을 세우는데요. 알라바스타는 선천적으로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었으며 사막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가뭄이 오면 타격이 매우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라바스타에서는 인공구름을 이용하여 비가 오는 주기를 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댄스 파운더를 이용하여 비를 빼앗았으며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모래폭풍을 만들어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짓을 알라바스타 국왕의 지수로 덮어씌웠고 자신은 무능한 왕국군을 대신하여 해적을 토벌하는 의인으로 동갑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점점 왕국을 혐오하고 크로코다일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명성이 높아지자 알라바스타를 본격적으로 흡수하려 하였고 국왕군과 반란군을 격돌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왕군과 반란군의 충돌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루피와 비비에 의하여 결국 알라바스타 흡수에는 실패하였고 설상가상으로 루피에게 패배해버리며 자신의 만행이 세간에 드러나버린 뒤 크로코다일은 몰락하였고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되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우연히 들른 섬에서 비비를 만나게 되었고 비비에게 크로코다일로부터 알라바스타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수락하며 비비와 손을 잡았고 바로크 워크스에서 알라바스타를 거쳐 크로코다일의 소아들을 모조리 처리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도 밀짚모자 일당을 지켜볼 수는 없었기에 자신은 직접 선정인 루피를 상대하였고 자신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인물이었던 다즈 보네즈에게는 조로를 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7무의 포스를 보여주며 첫 번째 대결에서는 루피를 매우 가볍게 초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결에서도 물 때문에 고전하나 싶었으나 여전히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고 루피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수분을 모두 빼앗아버려 루피를 죽이는가 싶었는데 페루가 나타나 루피에게 물을 공급해주었고 루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니코로빈에게 배신당한 사실을 깨닫고 니코로빈을 쓰러뜨린 뒤 지하 신전에서 루피와 3차전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루피가 자신의 피를 이용하여 크로코다일을 타격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에게 타격전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크로코다일을 꺾어버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크로코다일이 루피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고대 병기를 찾아 세계 정부를 위협하는 인물이 되었을 거라는 평도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크로코다일이 고대 병기를 찾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만약 찾았더라도 해군 대장 중 한 명만 출동하여도 크로코다일을 죽여버릴 수 있었기에 크로코다일은 루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는 없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크로코다일은 임펠다운에 수감된 이후에는 속세에 관심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그렇게 잊혀지나 싶었으나 에이스가 티치에게 패배한 뒤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에이스는 징베에게 흰수염을 걱정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크로코다일은 흰수염 그 늙은이가 살아있다고? 반드시 내 손으로 모가지를 따고 싶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였고 속세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가 임펠다운에 나타나자 루피와 함께 탈옥하였고 크로코다일은 흰수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루피는 이때 크로코다일이 과거의 일로 앙금을 품었을까봐 걱정하였는데 크로코다일은 웃으며 어차피 옌딜이다 라고 말하며 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로코다일은 루피의 도움으로 탈옥에 성공한 뒤 루피와 함께 정상결전에 참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흰수염을 만나자마자 오랜만이다 흰수염이라고 말한 뒤 흰수염을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크로코다일을 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도 흰수염의 동맹 제안에 응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정상결전 곳곳에서 활약하며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아카이누가 루피를 추격할 때 아카이누를 막아준 이후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지켜라 라고 말하는 장면은 크로코다일 최고의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크로코다일은 과거에 이완코브와 악연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때 이완코브에게 어떠한 약점을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임펠다운에서 크로코다일은 징베와 에이스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으나 이완코브에게만큼은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완코브도 자신이 크로코다일을 약점을 통하여 통제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이완코브가 쥐고 있는 크로코다일의 약점이 크로코다일이 여성이었다는 과거라고 추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완코브는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성별 전환이 가능한 인물이며 외형부터 심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이 여성이었다는 설이 제기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들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크로코다일의 과거의 외형이 여성처럼 생겼으며 당시 미래의 호걸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던 인물들 중 크로코다일만 뒷모습이 교묘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말만 보더라도 굳이 크로코다일을 언급할 때만 남성, 사내, 진짜 남자 등의 수식을 붙여서 말합니다. 또한 도플라밍고가 크로코다일을 영입하려던 이유 중 하나가 과거 크로코다일과 도플라밍고가 이성으로서 가까웠다는 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주식회사는 크로코다일이 운영하는 회사로 주로 카지노, 호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크로코다일은 타 칠무에나 해적들과는 다르게 사업 수완도 뛰어난 캐릭터로 묘사되었으며 성격도 진중한 성격이라 CEO와도 어울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식회사의 간부들의 코드네임은 남자는 미스터 제로에서 10, 여성은 기념일, 요일로 결정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숫자가 적어질수록 강해지는 특성이 있으며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활동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크로코다일은 고대병기 플루톤이 알라바스타에 잠겨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로빈을 자신의 수하로 영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빈을 이용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찾고 알라바스타를 집어삼켜 세계정부에 버금가는 거대한 세력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빈은 밀짚모자 일당을 보게 된 이후에는 크로코다일을 더 이상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크로코다일에게 플루톤이 묻힌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한 것을 알게 된 크로코다일은 로빈을 쓰러뜨렸고 로빈을 지하 궁전에 묻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로빈을 구출해 주었고 결국 로빈은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크로코다일과 로빈은 동료였던 시절에는 늘 같이 다니며 친한 것처럼 보였으나 로빈이 어떠한 이유로 크로코다일을 배신하게 된 것인지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크로코다일의 이름의 모티브는 악어로 추측되며 세계관 내에서도 악어 자식, 악어 녀석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악어고기로 밝혀졌으며 자신의 애완동물로 악어를 잔뜩 기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도 후크 선장으로 후크 선장도 악어에게 쫓겼다는 특징이 있기에 크로코다일과 악어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